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GN7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2023년 기준으로요. 한번 볼 텐데 4기통 싱글 터보, 듀얼 터보 아니고 싱글 터보 들어가고요. 가솔린, 자연 흡기 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180마력에 합산 230마력 이렇게 돼 있고 토크는 27kgm인데 합산으로는 35.7kg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연비는요. 복합 연비가 1리터당 16.7km에서 18km 갈 수 있다. 도심으로는 좀 막히고 뭐하고 하면은 정차하고 신호대기하고 하면은 16.6에서 18km, 고속으로는 16.8에서 17.9 거의 18km에 육박한 그런 연비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을 때가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길이는 전에 더 뉴 그랜저 IG가 5m가 아마 안 넘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5m 3.5cm 5m 3.5cm로 조금 길어졌다. 그리고 폭도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는 1m 46cm, 그리고 축거는 타이어 앞 타이어 가운데와 뒷 타이어 가운데 사이가 2m 89.5cm 이렇게 되고, 공차 중량은 1.7톤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 미션 아니고 6단 미션,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가 전자제어 서스펜션 1,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서스펜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양조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고 사양조회하기 위해서 차대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지, 그리고 뒷자리 커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전동 커튼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버튼 스위치를 딸깍하면은 이제 썬루프처럼 딸깍하면은 열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틸팅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윈도우 스위치로 하면은 딸깍하면은 이제 커튼이 올라가고, 딸깍하면은 내려가고, 그냥 부드럽게 하면은 창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조절하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차대번호를 입력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딜러 전산에는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담당자 상사 요거는 이제 번호가 안 나오게 하려고 체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이 0인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많은 업체에서 50, 90, 100, 심지어는 200 이렇게 건드렸다라고 하는 유명 업체가, 그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 업체에서 이걸 건드렸다 하는 업체가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본 건 아닌데 다녀오신 손님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보여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엔카 보고서 이동을 하셔갖고 그 차를 사면은 거의 안 건드려 놨을 확률이 높은데, 다른 차를 보는 과정에서 이게 건드려졌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믿고 사시면 안 되고, 딜러 전산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꼭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실 용기가 필요한데, 유명하니까 설마 그러겠어? 이 사람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유튜브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이래로 강조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캘리그래피 문의가 또 왔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하는 겁니다. 키로수는 많지 않은 상태로 6만까지 한번 보고, 가격은 4천 초까지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일단 4,500까지, 그리고 3,500, 3,600 사이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45대가 나오는 거예요. 검정 색깔을 또 이렇게 해놓고 캘리만 보면은 10세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른 색까지 보면은 대수 45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클린카즈.com 사이트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게 조금 애로가 있는데, 딜러 전산에는 이렇게 광고 등록순으로 해놓고 보면은 이게 가장 최신입니다. 사진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이긴 하겠지만 사진이 있는 것만 해서 보고, 무사고 체크해서 보면은 대수가 한 10대 정도 빠지기 때문에 무사고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짜 무사고인데 이거를 체크를 했다고 해서 같이 안 보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사고 체크는 빼고 3,600에서 4,500 사이 6만 킬로 이하로 보겠습니다. 여기 하이테크 패키지 이렇게 있고, HUD 플러스 빌트인 캠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트인 캠 1은 FHD, 빌트인 캠 2는 QHD 이렇게 되고, 밤에도 시인성이 좋은 나이트 비전 이런 게 있고, 빌트인 캠 2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고, 빌트인 캠 1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갖고 핸드폰이나 SD 카드 리더기 이런 걸로 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딜러 전산에는 카매니저 기준으로는 이렇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좋아요. 이렇게 하이테크. 만약에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면은 이거를 해갖고 이 차를 봤을 때 성능 기록부에서 차대번호를 긁어서 사양조회 하기를 넣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딜러라고 한다면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은 딜러들이 손이 잘 안 가니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브라운 시트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다,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다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보면은요 저렴한 게 눈에 들어오지 비싼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51,000 키로수도 한번 보고, 무사고인데 브라운 시트,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는데 4,400이다. 10,000원 올리면은 4,400
4,400이잖아요. 이게 정찰제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금액은 조금씩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이게 싼 거 봤을 때 HD 빌트인 게임 2 이렇게 되어 있고, 신장가는 5,513만원짜리였다, 신장가가 4,355만원짜리였다 라는 건데, 이게 싸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850, 정찰제가 아니라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HUD 있고 디지털 계기판에 서라운드 뷰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물체가 가까워지면 좀 이질감 있게 느껴지는데, 멀어지고 하면은 하늘에서 보는 듯한 그런 뷰, 서라운드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 노브는 이렇게 앞쪽을 딸깍 하면은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딸깍 하면은 뒤로 가는 거고, 여기 끝에 톡 누르면은, 톡은 아니고요, 조금 꾹 누르면 파킹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스마트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단은 한번 보죠. 옵션이 뭐가 추가됐나 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은 여기 포함 옵션에 하이테크 패키지 하나구나, 그럼 뒷자리 커튼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 센스 있는 거고, 파워 트렁크 있는 겁니다. 요 휠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뻐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호불호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옆에도 전동 시트 허리 나오고 들어가는 거 다 있고 그렇습니다. 캘리그래피니까 웬만한 거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여기가 쪼글쪼글하면은 빗물을 좀 맞았었나? 라고 또 할 수가 있고, 많이 타고 내리고 여기가 또 눌려있고 하면 카시트 실었었나? 이런 또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미리 다 봐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검사 날짜 내년 3월 14일까지 튜닝 없는데 렌트 이력은 있어요. 이런 거를 빼야 되냐? 가격이 싸면 그냥 봅니다. 왜냐면은 1인 신차 장기 렌트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진짜 렌트카는 아직도 운행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데, 합리적 의심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의심인데, 내 차 피해 한 건이 있대요. 64만 3천원짜리면 범퍼 하나인가? 이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험 이력만 보고 적은 사고라고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사고 부위를 엔진룸 열었을 때 여기 볼트 까졌는지, 여기 볼트들, 그 다음에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 왼쪽 오른쪽 다 잘 봐야 됩니다. 뒤쪽 트렁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 차를 일단은 우선순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밑에 거는 있는데 이게 4,400이에요. 손이 잘 안 가는데 더 싸게 가끔 나오는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파노라마 썬루프 있어도 제가 더 싸게 판매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거는 일단 빼고 6만이다. 6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59,000이면 4,100. 하이테크 1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이 뭐가 추가되는지 일일이 다 한 번씩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양 조회하기, 이렇게 해서 보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가 있어요. 1도 아니고, 그러면 승차감이 좋겠다. 파노라마 썬루프 하이 패키지 전동식 도어 커튼 다 있는 거예요. 금액은 4,100. 근데 키로수가 살짝 아쉽습니다. 좀만 타면은 이제 소모품 보증 기간이 3년에 6만인데 한 600km 정도 남은 거고, 밝은색 시트 좋다. 많은 분들이 좀 새로 바꾸는 느낌을 느끼시도록 밝은색 시트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약간의 엠보싱 되어 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가 때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 타이어도 여기 가장자리 보면은 많이 달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홈을 볼 게 아니라 가장자리 보면은 여기가 좀 달아져 있는 듯한, 지우개에 지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나? 느낄 수 있는 거는 다 느껴보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휠이 요거는 이 차급의 좀 고급 휠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노티나는 휠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입니다. 4,100에 가격이 조금 내고 될 텐데 100만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딪혀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요거 배경을 한번 보죠. 요거는 수원입니다. SK 브이온 모터스라고 여기 뒤에 나와 있고, 도이치 오토월드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는 또 뒤에 도이치 오토월드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여기는 SK 브이온. 그러니까 가운데 하천 하나 차인데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요. 15분 20분 걸어야 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하나 차이긴 한데, 밝은색 시트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꽤 지저할 수도 있고, 전차주 분의 나이를 조금 느낄 수 있나? 이 핸들 커버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탈 때는 핸들 커버를 웬만하면 잘 안 끼는 추세긴 하거든요. 물론 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뒤에 보면은 조금 많이 달아져 보입니다. 4,100 59. 아까 거랑 이거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보증기간이 한 5,000, 그러니까 4,000, 한 400km 정도 남았어요. 뭐 없고 없다. 보험 이력은 한번 조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 1월 5일로 보여지고요. 이 들어온 날짜가 좀 중요하다. 판매 안 된 지 한 2달 이상 되면은 왜 안 팔렸지? 라고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천에 있는 차인데 가격이 좀 셉니다. 키 3개 있고 다 좋은데, 블랙 잉크가 들어갔으면은 엠블럼들이 다 검정색이다. 요것도 현대마크도 검정색, 여기 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어두운 색 시트가 관리하기는 또 좋습니다. 전체가 다 검정인데 안에가 좀 화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신차를 뽑았을 때 근데 검정색인데 때 타는 거 싫어. 그래서 검정색 시트로
상태로 이렇게 어떤 차들 약간 이제 쥐색빌, 흰색빌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뭔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아예 올 검정이면은 일체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관으로 보는 것보다 실내 디자인이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 실내 인테리어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퀼팅은 좀 옛날 느낌이고 요즘엔 선 이렇게 들어간 게 좀 이뻐 보인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899. 중요한 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가 없는. 뒷 조수석 오른쪽 뒷도어 부분 판금 도장이 있으면은 뒤 휀다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온 날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늘 녹화 날짜가 1월 12일인데 이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 조금 지난 뭐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썬팅은 좀 연하네요.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여기는 어둡고 밖에는 밝고 그래서일까? 한번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금액은 4,000 이하니까 접근성이 좀 좋아 보이는데 싸면 싼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양조회해서 차대 번호를 넘으면은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있어요.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방지턱 넘을 때 이런 거 상관없다. 그냥 덩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상관없다. 아니면 덩 이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포함?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왜 없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이테크 들어가고 실내 브라운, HUD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 게 되게 귀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액도 4,200 이하로 봐야 되고 키로수도 맞춰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여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페이지가 한 페이지당 20대씩 나오는 건데 뒤로 가면은 들어온 지 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9,000인데 4,250이다. 요거는 캘리그래피 완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4,250, 29,000 좋아 보이잖아요. 한번 보면은 색깔이 쥐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문 열린 사진 안쪽을 보면은 검정이에요. 여기 밑에도 검정색이라고 적혀있고 밝은색 시트 선호하시는 분 때가 좀 있어도 여기 펄이 벌써 여기가 좀 때가 느껴지고 여기는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때가 느껴지고 여기 뭐 이런 데는 괜찮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사진보다 좀 더 꾀재재한 느낌이 약간 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고 만약에 염색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리닝으로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게 구매하고 안 하고 그런데 영향이 밝은색 시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때를 이거를 어떻게 안 되냐 이거 클리닝 해줄 수 없겠냐 안 됩니다. 보통은 딜러들이 이런 거 알고서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격 싸지 않나요? 이렇게 접근이 되지 이런 것까지 클리닝 다 해주고 광택한 거 아니에요? 광택이라는 거는 대수치기로 되게 싸게 겉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일단 사진 찍기용으로 만드는 거고 디테일링 샵에서 한 것처럼 꼼꼼하게 그렇게는 안 되고 디테일링 샵에서 하더라도 좀 이런 거는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앞좌석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거는 그림자고 여기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실제로 봤을 때는 아쉬우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좀 비싼 클리닝 샵에 맡기시더라도 이런 건 좀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때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상관없으신 분들은 검정색 쪽으로 가시면은 그런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빌트인 캠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능 기록부 긁어서 사양 조약이 넣어보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2가 있는 거예요. 하이테크 패키지 HUD 있는 거고 하니까 사진으로 보통 찍어 놓는데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UD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거나 여기서 찍어도 여기에 숫자가 안 보여요. 근데 앞에서 보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타시면서 HUD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라고 여기서는 안 보여요. 운전자만 이쪽 라인에서 뒷좌석에서도 봐도 보이는데 옆에서는 가운데서든 안 보입니다. 뒤에 이런 것도 해놓고 그래서 이 차를 볼 때는 매물이 무궁무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조금 웃긴 일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신차 출고하고서 3년 뒤에 팔면은 감가 차이가 얼마나 충격폭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팔 때는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신차로 샀다가 중고로 팔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 차 판매했을 때 얼마에 판매했을까? 추측을 해보면은 못해도 3,900, 4,000 정도 판매하지 않았을까? 금액 깎아줄 것도 생각하고 뭐하고 하면은 투입된 자금 대비 뽑아야 되는 마진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보면은 5,581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250인데 매입했을 때 4,000 정도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충격이 1,500이에요. 3년이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판매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게 차가 잘못 나온 차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 아직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신차로 샀다가 판매했을 때의 판매자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의 시세는요
일단은 이런 차도 있다.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이런 밝은색 시트 보시면은 그런 리스크, 때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엉망진창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감탄사가 나올 약간의 좀 아쉬운 정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액 빼달라고 했을 때 아까 타이어 달아져 있던 그런 차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을 빼달라. 휠 스크래치나 어디 외판 조금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금액 빼달라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를 판매해갖고 매입해갖고 판매하는 딜러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 때문에는 안 빼주고 고장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란 체크불이 뜬다라든가 운행 중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거는 또 해줍니다. 근데 미세한 요만큼 젖어있는 미세누유 이런 거는 흔하다라고 해갖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드려요? 라는 분위기가 있고 철철 새는 건 또 해줍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의 조그만 것들은 그것 때문에 뭐 타이어 이거 소모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딜러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 이렇게 소비자분들은 소비자들끼리의 그런 공감대 형성이 있고 딜러들은 이거 매입해갖고 뭐 신차가보다 얼만큼 싼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딜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님일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판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때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뭐 새 차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매입하시는 딜러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차를 만들려고 신차 뭐 완전 상품화라는 게 완전 새 차 만들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기대치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항상 낮고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하고 한 게 중고차이지 않을까. 감당은 가능한데 조금 손이 들어가는 측면이 없잖아. 조금 미세하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요. 한 50만 원 미만. 타이어 4장만 갈아도 50만 원 더 넘을 텐데. 타이어 그런 거 빼고 말이죠. 손 볼 거. 그럼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보여드렸던 클리닝도 그 한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이드미러가 손상이 금이가 있다라든가 문콕, 판금, 앞유리 돌팡, 금 간 거. 앞유리 교체하는데 한 40, 30 얼마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면은 조그만 거. 엔진 오일 갈아야 돼요. 언제 갈아야 돼요? 궁금해하지 말고 엔진 오일 정도는 갈아야 돼요. 왜냐면 얼마 안 하니까. 10만 원 안 하니까. 가는 게 낫고. 근데 그 필터를 빼봤을 때 필터가 깨끗하다. 필터가 하얀색으로 깨끗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조수석 서랍 다시방이라고 하죠. 그 조수석 서랍 열어갖고 에어클리너 뭐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갈고 타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인데 그런 거 저런 거 조금씩 들여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24년에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셨을 때 40만 원을 할인해 줬던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7% 정도 하면은 얼추 맞는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자녀 혜택으로 이전비의 반값 면제라고 하는데 한도가 70만 원이니까 70까지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자녀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일단은 4070짜리 요거를 봤을 때 그냥 4050으로 보고 곱하기 7% 하면 얼추 맞습니다. 283만 원, 4050. 매도비는 왜 내야 돼? 화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경우도 있고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짜증나는데 그냥 내시는 분이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일단은 모든 사무실이 지금 44만 원, 거의 99%가 1%는 45만 원 받는 데도 있긴 한데 44만 원 일반적으로 받고 있고 많은 유튜브 업체라든가 2.2%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40만 원 정찰로 싼 거든 비싼 거든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050 곱하기 2.2% 하면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데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업체 같은 경우는 수수료 2.2% 거의 무조건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갔다 와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키로수랑 비례할 때가 많아요. 비쌀 때도 많은데 대충 5만 원 이렇게 5만 킬로짜리를 봤을 때 말이죠. 보게 되면 기름값 탁송료 빼고요. 4,382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빼기 4,050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330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추 말이죠. 그거 외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들어갈 거고 썬팅 필요하면 썬팅 다시 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손상되어 있으면 또 하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그 GN7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캘리그래피를 해야지 좀 아쉬울 게 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중고 신차로 구매하시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성비로 봤을 때 부담되니까 이런 걸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중고차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지가 않으니까 캘리그래피 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7, 8, 9분 과반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거든요. 대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출고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올려받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시세 공부 하시는 게 필수고요. 구매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보통 40대 분들도 계시는데 5, 60대 분들 많이 찾으시는 차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0대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부는요 그냥 대충 하게 되시면은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조회하시면은 딱 괜찮은데 한 군데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금리도 싸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할부를 조회하실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 이렇게 꺼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000 할 거고 5년을 할 거고 금리는 6.9 더 싼 경우도 있고 신용이 조금 2등급 3등급 좀 안 좋으신 분들은 9.9 뭐 8.9 11.9 뭐 점점 안 좋아지실 경우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9는 희망사항이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는 게 좀 더 싸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좀 센 게 있다라고 한다면 DSR이라고 해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낮으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내고 5년 동안 740만 원씩이나 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계획을 또 세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79만 원이면 괜찮은데 한 달에 79만 원 내고 요즘 차 느낌, 전자제어 서스펜션 뭐 이런 것도 다 누릴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똑같은데 지금 타는 거 계속 타지 뭐 나는 남한테 뭐 하차감 보여주는 거 뭐 시골 갔을 때 그런 우월감 나 이렇게 좀 괜찮아요 요즘에 라고 보여주고 타고 내릴 때 되게 뿌듯함 그런 게 상관없어 나는 그냥 10년 지난 차도 아직 잘 굴러가면은 그냥 타 문제 없는데 요번에 고친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하실 분들은 계속 타시는 그런 유형이 있으시는 거고 그리고 뭐 우월감 느끼시거나 뿌듯함 아니면 우리 가족 타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 유행에 좀 민감한 우리나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하면은 뭐 차는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타다 보니까 스피커 좋은 게 또 좋고 해갖고 대형차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수리비 다 예상하고 하면은 제네시스 DH도 좋은 것 같고 가성비 좋은 더 K9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EQ900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무슨 대리석 문양처럼 뒤에 백라이트가 되게 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G90도 있고 RS4 이런 것도 있고 제네시스 G80에 RG3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RG3 지금은 조금 약간 계륵 아닌가?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시는 건데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차종만 집중적으로 시세 공부한 다음에 그것만 사는 거예요.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뭐 가나요?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하실 분들은요 나쁜 딜러가 눈탱이 치기 되게 좋은 유형 타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지 마시고 시세 공부 딱 하나만 해서 다른 거 절대 안 사고 요것만 사시면은 되시지 않을까 싶고 고질병 없는 차는 거의 없는데 요즘 GN7 이런 거는 좀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고질병 크게 나온 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LF 소나타라든가 뭐 소나타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DM8도 그렇고 히터 모터 뭐 그런 거라든가 수리비에 한 150 정도에서 200 정도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기아의 가성비로 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가성비는 좋은데 돈 좀 더 주면은 더 뉴그랜저 IG 나오고 좀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300만 원 아끼시려면은 K7 프리미어가 거의 똑같거나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위에 클린까지 참 COM 보시면은 딜러 전산 그대로의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고 다 정찰제가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내고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내놓고 한다고 사기 안 치라는 법은 없네. 시세 안 보고 믿기만 하고 사면은 안 된다는 거네. 앵가 보고 그 차를 사면 괜찮을 수 있는데 싼 거 찾아가면 실물은 사진보다 안 좋다면은 안 사겠지. 그럼 다른 차 보여달라고 한다면은 그 차를